지난 이야기. 저번 시간엔 이이님, 명나라, 그리고 신진사대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이님은 고려의 핵심 권력층이던 권문세족 출신으로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입지를 다졌고 우왕을 왕위에 올리면서 제1의 권력자가 되었죠. 그리고 명나라는 원나라를 북원으로 몰아냈으나 고려가 북원과 손잡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으로 신진사대부는 원나라는 싫어하고 명나라를 좋아했는데 이이님이 원나라와 친해지려 하자 여기에 반기를 들었죠. 그러자 이이님은 정도전을 유배 보내버리는데 오늘의 시작은 이성계의 조선 건국 파트너이자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도전은 경상북도 봉화 출신으로 정도전의 아버지 정운경은 과거에 급제해 형부상서라는 벼슬까지 지냈는데요. 정운경은 대표적인 청백리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청백리는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뇌물도 받지 않는 깨끗한 관리를 말합니다. 한편 정도전의 어머니는 명문가 집안 여종의 외손녀로 훗날 정도전은 어머니가 여종의 핏줄이라는 사실 때문에 귀족들로부터 조롱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버지 정운경이 이색과 친분이 있었기에 이색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정도전은 과거에 급제한 후 공민왕의 총애를 받는 관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민왕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신진사대부 세력을 키우면서 눈독 들인 인물이 바로 이 정도전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진사대부를 등용한 신돈도 죽고 신진사대부에게 힘을 실어주던 공민왕도 죽자 신진사대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저번 화부터 이어서 얘기하자면 이이님이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려 하자 신진사대부가 반기를 들었다고 했죠. 그러자 이이님은 엿먹으라는 뜻으로 신진사대부 중 가장 목소리가 컸던 정도전에게 원나라 사신을 접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정도전이 고분고분하게 싫은 일 할 사람이 아니죠. 정도전은 그 길로 고려의 시중을 찾아가는데요. 여기에서 시중은 고려에서 벼슬이 제일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실권은 이이님이 쥐고 있다고 하나 명목상으로는 시중이 왕 다음으로 최고 권력자인 거죠. 시중 어르신, 전 도저히 원나라 사신을 접대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찌하나 왕명이 내려온걸. 이번은 자네가 참고 사신을 잘 접대하시게. 그럴 순 없습니다. 성리학을 배운 자로서 오랑캐에게 접대를 하다니요. 끝까지 저에게 맡기신다면 저는 제 뜻에 따라 원나라 사신의 목을 베든지 아니면 압송에다가 명나라에 바치던지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이님도 가만히 있질 않죠. 뭐라? 정도전이가 그딴 말을 짓거려? 내 순순히 사신을 접대하면 그쯤에서 봐주려 했건만 멋이 어쩌고 저째. 내 이놈을 가만둬선 안 되겠다. 그럼 어찌하려 하십니까, 어르신? 왕의 명령에 불복한 신하는 신하의 자격이 없네. 당장 정도전이를 유배 보내버리시게. 그렇게 유배형에 처해진 정도전은 유배지로 떠나기 전 친구들과 모여 마지막 술자리를 갔는데 이때 이이님의 세력이면서 정도전과도 친했던 염흥방이 사람을 보내는데요. 이보게 정도전이 그 화 좀 참지 그랬나? 내 어르신들께 잘 말씀드려 볼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 그러나 정도전은 뭘 잘 말씀드린다고 그러나 대감님들께서도 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하신 일일 터인데 게다가 어명이 이미 떨어졌거늘 무슨 어르신들을 설득하느라 어명을 어기고 기다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됐네. 내 지금 당장 떠나겠네. 그렇게 유배를 가게 된 정도전. 하지만 이런 굳센 정도전의 행동에 감동받은 신진사대부들은 정도전을 복직시키고 간신 이이님의 목을 베라는 상소를 줄지어 올렸는데요.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뭐? 내가 간신이라고? 내 목을 베라고? 참으십시오, 어르신. 어린 것들이 뭘 몰라서 짓거리는 것이옵니다. 참긴 뭘 참으라는 건가? 당장 이놈들을 싹 다 유배 보내버려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겠어. 그렇게 대거 유배형에 처해진 신진사대부 세력.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이님은 이들을 하나 둘 복직시키면서 자기네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회유책을 썼는데요. 그러나 이이님은 정도전만은 복직시키지 않고 2년 후 유배에서는 풀어줬으나 개경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정도전은 역사에 이름을 남길 인물이 되지 못했겠죠.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 나라를 떠돌며 어느새 40대가 된 정도전은 썩어 빠진 고려를 바꾸기 위해선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 느끼고는 나라를 바꿀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는데, 때는 1383년 가을, 여진족을 치기 위해 함주에 주둔하고 있던 이성계의 막사에 정도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뛰어난 군대를 본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데요. 장군, 이 군대로 무슨 일이든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드디어 등장한 조선 태조 이성계. 1화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여태 말이 없었는데, 이성계는 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죠. 무신 이성계라고 해서 평생 동안 모든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무패 명장이자 쇠퇴하던 고려를 끝내고 조선이라는 새 왕조를 개척하기도 한 이성계. 오늘은 이성계의 가문에 대해 좀 알아보고 다음 화에선 이성계의 화려한 전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때는 1250년대. 전라도 전주에 살던 이한사라는 20살 청년은 전주 관청에 소속된 한 어여쁜 기생과 사랑에 빠졌는데요. 뭐라, 이한사가 관기야 정을 통해 관기란 모름지기 관청 소유의 접대부이거늘 감히 나라 재산에 손을 대다니, 이 고얀 놈 뭐하느냐, 당장 이한사란 놈을 잡아오지 않고. 이 소식을 들은 이한사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병사들을 피해 도망갔는데, 실록에 따르면 이때 이한사가 전주를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따라 나선 사람들의 무리가 170여 가구에 달했다고 하니 이때부터 이미 남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 같죠. 그렇게 도망을 거듭한 끝에 고려의 북쪽 끝인 동북면에 다다른 이한사. 이한사는 무리와 함께 그곳에 터를 잡고는 주변에 살던 고려인들을 모아 천여 가구의 수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북쪽에서 몽골군이 고려를 쳐들어와서는 이한사가 살고 있던 지역 근처에 진을 쳤는데요. 괜히 싸워서 병력을 잃기 싫은 몽골군 장수는 이한사가 이 지역의 대장이라 생각해 그에게 항복을 권합니다. 지금 몽골군의 기세는 온 세계를 점령할 만큼 대단하다던데, 고려는 아직까지 몽골을 섬길 수 없다며 대항하는 중이지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럴 땐 몽골로 넘어가는 게 상책인 듯하군. 그렇게 몽골에 항복한 이한사는 몽골로부터 벼슬도 받게 되는데요. 그 후 이한사는 몽골 내에서 인맥도 쌓고 자식들도 몽골인들과 정략 결혼을 시켜서 동북면을 관리하는 몽골 관리로 성장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00여 년이 지난 후 이한사의 증손자 이자춘이 동북면에서 3인자쯤 되는 실력자로 성장하고 그의 아들 이성계가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할 무렵 원나라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며 원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이자춘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성계야, 네가 보기엔 원나라가 반란을 모두 진압하고 계속해서 제국으로 남을 것 같으냐?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보기에 원나라는 이미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황제는 향락에 빠져있고 부정부패가 가득한 데다가 한족 반란군도 기세를 키워가고 있으니 원나라가 패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반면 고려의 공민왕은 이를 기회로 삼아 힘을 키우려는 모양이니 서둘러 고려로 망명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그렇게 이자춘은 공민왕을 찾아가 망명을 신청하는데요. 전하, 저희 가문은 본디 고려 사람으로 항상 고려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귀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를 허락하는 대신 자네가 도와줄 일이 하나 있네. 내 일찍이 원나라에 빼앗겼던 고려의 땅 동북면을 되찾기 위해 쌍성 총간부를 공격할 생각이니 그대가 내부에서 호응해주게. 알겠사옵니다, 전하. 얼마 후 공민왕이 군대를 보내 쌍성 총간부를 공격하고 이자춘이 내부에서 호응해 고려는 동북면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고려에서 관직을 받은 이자춘은 아들 이성계와 함께 개경에서 벼슬 생활을 하다 5년 만에 다시 동북면으로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1361년 이자춘은 47세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러자 개경에선 이자춘이 죽었으니 이제 동북면엔 인물이 없네 그려. 그러게 말일세. 그나마 이자춘이가 동북면 벼슬아치 중에선 제일 나았긴 한데 그 녀석이 죽었으니 동북면엔 관심 가질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겠어.